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생팬 한동훈, 참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마태복음 구절을 인용하면서 세술은 세부대라고 말한 바 있지요. 그러자 한동훈 기자들에게 세술은 세부대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세술이 뭐고 세부대가 뭔가, 마태복음 운운하면서 아첨 경쟁하는 것이다. 세술이 다 김우영 씨 같은 분 아니냐, 물갈이로 더 나쁜 물, 더 더러운 물이 들어오는 거지 않냐, 그게 세물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구정물 같은 공천하고 있지 않냐, 자기 뒤에 서서 자기한테 아첨할 사람만 꽂아넣는 것, 그건 세물이 아니고 구정물을 집어넣는 것이지 않냐, 그게 어떻게 혁신이냐. 민주당에서 중진 날리고 집어넣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 나름 쿨하고 멋져 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대봐라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한동훈 요즘 정말 많이 조급해졌나 봅니다. 이제는 낄낄빠빠도 모르고 이게 변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남의 당 공천까지 지적질하는 걸 보니, 아니 민주당 왜 저리 공천을 잘해, 부러워 죽겠네, 꼭 이러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한동훈이 어떻게 김우영 위원장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민주당 공천이 국힘당 공천과는 너무너무 비교되니까 뭐라도 트집거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김우영 위원장 이름까지 거론을 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면전 앞에서 마태복음을 읽어준 강병원입니다. 그 강병원과 김우영 위원장이 현재 경선을 치르는 중이죠. 결국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서 또 김우영 위원장을 지적하면서 강병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우리는 지역구 의원이 워낙 적다, 80여 명 아니냐, 구조적으로 현역이 그렇게 많이 탈락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라며 김건희 방탄 공천 비판을 애써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당대표라고 하기에는 정말 참새 깃털보다 가벼운 그런 워딩인데, 한동훈의 이 같은 발언에 가만히 있을 김우영 위원장 아니지요. 김우영 위원장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동훈이 저를 구정물이라고 비난을 했다. 이상민, 김영주 같은 폐업한 분들 모셔다가 잔처리 하다 보니 자신이 하수 같은 기분이 들었나 보다. 그래도 그렇지, 그런 구정물 같은 말 쓰시면 당신 입이 구정물 됩니다. 또 아첨 경쟁 어쩌고 하시는데 김건희 비위 맞춰야 하는 야당 비대위원장 자격지심 아니온지, 어제는 권성동이, 오늘은 한동훈이 나를 갈구네, 내일은 윤석열 각하께서 입틀막 시도하실까, 다 덤벼 라며 가볍게 후려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고쳤을래야 고쳤을 수 없는, 또 영양가 없는 자들, 지지자들이 심판을 해 놓으니 얼싸 좋다고 데려간 한동훈이 구정물 운운하니 김우영 위원장 보기에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여튼 이 국힘당 공천에 대해서 김민석 상황실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동훈, 윤재옥 두 대표가 15%의 심사 점수를 좌우하는 등 즉흥적인 룰로 쌍특검법 표결 전까지 이탈표를 막기 위한 결정 위주로 공천을 했다. 결국 현역 그대로의 현역 탈락이 거의 없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에 노력한 바에 비해 국힘은 김건희 방탄을 위한 사천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결과였다라고 평가를 냈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 국힘당 공천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는 당밖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국힘당사 앞에서 분신 시도를 했던 노원을 당협위원장, 그런데 어제 또다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며 분신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당사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는 못했는데,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얼마나 분통하면, 얼마나 억울하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까요? 한동훈은 남의 당 일에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고, 언론들은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서특필할 그런 사안 같은데, 역시나 언론들은 이 국힘당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 관련해서 하위 20% 평가를 받고 모멸감을 느낀다며 오늘 국힘당에 입당하기로 한 김영주 의원,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을 냈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지만 함께하지 못해서 참으로 아쉽다. 김 의원께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매우 흡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하셨기에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 상대평가 항목이 아니고 절대평가 항목이라 아마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소수점 이하 점수로 순위가 막 갈리는 상황이라 채용비리 소명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되다가 소명이 안 된 걸로 판단됐다고 들었다. 그 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에는 채용비리 문제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아 하위 평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김영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2014년도에 신한은행에 채용비리가 언론에 나온 적이 있다. 내가 마치 연루된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경찰에서 확인하거나 소환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 받은 적도 없다. 이번 공천심사를 앞두고 관련해서 투서가 들어왔다며 소명하라는 연락이 왔다. 아무 연관도 없다라고 답을 보냈는데 소명되지 않아서 0점이라고 나를 다시 소환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다급했나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그러나 이제 그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확실하게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명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해명인지 변명인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기차는 떠났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밑에서 한번 박박 기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민주적인 정당이고 할 말 다 할 수 있는 정당이었는지 사무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캐비넷에 엮이는 순간 포로가 된다는 것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문제를 두고도 이재명의 사생팬 한동훈은 김영주가 0점이면 이재명 대표는 마이너스 200점이다 라고 또 혀를 놀리고 있었는데 그 혀는 이재명 대표 외에는 할 줄 아는 말이 없나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마이너스 200점이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 대체 국민들에게 몇 점이나 받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마이너스 8만 점 이상은 받을 겁니다. 왜냐고요? 어제 참여연대 조세재정 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61.8%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 재정정책에서 공정과세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59.4%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고 54.6%는 세수 부족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것이다 라고 봤으며 특히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부정응답에서 매우 부정이 46.3%를 차지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윤석열 정권이 기득권들 살리고 서민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다라고 국민 60% 이상이 심판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이재명 사생팬을 할 것이 아니라 경제에 관심을 두던지 아니면 찍소리 말고 입이나 닫고 있던지 아니면 나대지 말던지 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